저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물어보시죠. 네. 하여튼 차분하게 오늘 진행이 쉽지 않을까? 오늘 진행이 쉽지 않을 것 아니, 같은데. 민주당에서 많이 화가 나시는 것 같은데 네. 왜 화가 나셨는지 좀 듣고 싶어요, 저도. 간단하게요, 처음에. 네. 이게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될 문제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른 분도 아니고 일단 원내대표, 교섭단체를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으로 규정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두 번째는 판사 출신 법조인입니다. 헌법을 모를 리 없고 오늘 연설문의 제목도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우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대변인도 아니고, 대변인이라 하면 보통 우리가 수사적으로 쓰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나 특정 직함인 수석 대변인을 썼다는 것은 우리 헌법을 매우 오독한 것이다. 즉 잘못 해석하고 읽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뭘 잘못 읽었느냐. 북한은 엄연히 우리 헌법상 국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있고, 아직도 대통령의 통치행위나 또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 적법 절차에 의한 교류협력 외에는 북한과의 회합통신이 금지됩니다. 즉 반국가단체로 지금 우리나라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평화교류협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가짜 비핵화로 규정을 하면서 대통령을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알겠습니다. 정말로 네. 자유한국당이 전체적으로 극소수의 어떤 극우 정파로 전락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다. 그걸 대변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극우 얘기까지 나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 들어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네, 저희는 다 들었죠. 문재인 네.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외신, 블럼버그라든 산케이 신문을 인용한 겁니다. 연설문에는 그게 없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렇게 나와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한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외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니 네. 앞으로 다시는 이런 낯뜨거운 얘기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외신 보도를 인용해서 다시는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이 정도도 수용하지 못하고 30여 분씩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소란을 피우고 제1야당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을 방해하고 이런 것들을 오죽하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나서가지고 들어라. 네. 인내를 가지고 들어라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또 이해찬 대표께서 국가원수 모독죄라고요?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거는요. 유신 독재 시절 75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민주화 이후에 88년도에 폐지된 법안입니다. 아직까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를 운운하는 것은 이 민주당의 역사 인식이 군사 독재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러한 민주당의 야유와 소란을 당당하고 의연하게 침착하게 대응한 원내대표의 원숙함, 이 돋보인 연설이었다 자, 생각합니다. 두 분 충분히 제가 말씀하실, 조금 더- 충분히 말씀하실 시간 드리고요. 먼저 논란이 된 장면 보고 혹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못 보신 국민분들은 궁금해하시니까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논란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의혹은 일부 의원들이 이제 자리를 뜨고요. 네. 수억한 민낯을 보고 있던 홍영표 원내대표가 단상으로 나갑니다. 네. 실랑이가 거세졌고요. 네. 아주 계속 격양됩니다, 양측이. 여야가요. 네. 정말 몸싸움 직전까지 갔습니다. 야당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샤우팅 한다고 여러분들이 사과하라고 한다고 제가 사과하겠습니까? 그 정도의 포용성이 없으니까. 조금만 냉정해집시다. 이건 공멸의 정치예요. 상생의 정치가 아니에요.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격 있게, 격조 있게. 얘기는 들어줘야 돼요. 참아요. 참아요. 또 참아요.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하시는 거예요.
청와대 스피커라는 소리를 듣고 의장도 참았어요. 조금씩 참고 또 참고.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게 하루 뚝딱 도깨비 병명이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소리라도 경청해서 듣고 그 속에서 타산지석으로 배울 것도 배우고 또 그 속에 가장 옳은 소리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스스로 반성하고 들어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귀를 열고 들읍시다. 예. 글쎄요, 문희상 국회의장은 들으라고 했는데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 점입니다. 이 표현이 실제 그 교섭단 대표연설에 들어가기 전에 연설문이 공개됐습니다. 네. 이미 민주당의 많은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문제의식을 느꼈고 굉장히 동요를 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는 여의도 국회에서는 이 표현이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으로 하는 이 표현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은 적어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내용들입니다. 작년 9월 지금 얘기도 아니고 한참 오래된 작년 9월에 블룸버그 통신이 인용했던 겁니다. 외국의 어떤 매체가 이런 인용을 했다라고 표현하면 또 다를 겁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표현이 가져올 어떤 우리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그 폭발적인 그런 반발을 알고 저 표현을 넣은 겁니다. 즉,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그동안 문이 꽁꽁 닫혀 있어가지고 정말 국정을 발목 잡는다는 그런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 국회 정상화는 가짜 국회 정상화라는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뻔히 알면서 오로지 본인의 교섭단체 대표 네. 연설을 하기 위해서 저는 정상화한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심을 지울 길이 없고요. 또 하나,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 말씀을 있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이거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좀, 또 하나 좀 있습니다. 시간을 좀 배정해 자, 주세요. 네, 네. 제가 얘기한 다음에 하십시오. 네. 어차피 이 문제로 다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 헌법은 평화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지향합니다. 북한을 비록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평화 지향의 우리 헌법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통일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 평화를 위해서 노력할 의무를 우리 헌법은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반국가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부터 김정은 위원장까지 수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은 전 세계의 지지와 특히 우리 국민들의 절대 네, 다수의 알겠습니다.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은 우리 민족, 우리 국가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네. 그러한 노력을 마치 반국가 단체의 법상 그렇게 수장으로 되어 있는 김정은의 수석 아니, 대변인으로 규정한 너무- 것은 아니, 바로 헌법을 잘못 해석한 아니, 것이고 정말, 아니, 이것을 선전선동한 것이다. 수석 대변이라고 규정을 했다라는 얘기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나 원고를 얼마나 이것을 해석을 잘못하고 있고 얼마나 곡해하고 왜곡하고 있냐는 반증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비판도 수용 못하는 민주당은 그러면 북한 문제에 있어서 야당의 비판을 조금도 수용 못하는 오만한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 보십시오. 대한민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좋겠다. 간절한 호소입니다. 지금 미북 정상회담이 깨지고 북한이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금강산 개성공단 운운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영국도 도대체 한국이 왜 당사자가 경제 제재를 해제하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의구심을 표할 정도로 북한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블룸버그라든지 상케이 신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 아니냐라고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는 야당의 입장도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잘 알아. 안보 문제, 이런 이 대북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무조건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지 말고 정말 의식 있는 의심을 가지고 좀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외신을 인용 보도하는 것이 자, 그러면서도 문재인 잠깐만 들어보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을 자, 두 분께 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그렇게 한 겁니까? 정말 제발 좀 문장을 보시고 그렇게 오독하고 자, 흥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와대가 흥분하시기 바랐습니다. 아니고 흥분 안 했고요. 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연설문 속에 모순의 극치가 있습니다. 가짜 비핵화라고 하면서 또 자유한국당이
북에 특사를 보내겠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모순의 극치고 이것이 정치적 공세의 일환이고 특히 오늘 중요한 점은 민주당만이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원내교섭단체 연설 특히 이 부분에 대한 비판 어떤 논평을 낸 게 아닙니다. 민주평화당도 냈고 바른미래당조차도 정말로 눈뜨고 볼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뭐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뭐 그런 논평을 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리 헌법의 질서를 정말 극소수의 국민들의 마치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지난 전당대회를 봤을 때 뭐 엄청난 막말이 있지 않습니까? 5.18에 대한 막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헌법의 질서를 가장 극소수의 정말 극우 정당으로 가는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헌법의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네, 전제로 알겠습니다. 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김정은의 수석 자, 대변인이라는 제가- 장관님께 망언까지 제가요 제 발언권 1분 반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방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설의 말미에 제안한 협치를 위한 7가지 제안에 대해서까지도 폄하하셨어요. 그거 아니었어요. 7가지 중에 북한에 특사를 북한에 보내는 걸 특사를 얘기하는 보냈다는 겁니다. 네 번째 그 주장을 갖다가 지금 폄하하신 건데 자 보십시오. 북한이 지금 단계적 비핵화를 하겠다는 게 뭡니까?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허들을 둬가지고 단계적 비핵화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대한민국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가장 의심을 가지고 있는 이 보수정당 자유한국당이 특사를 보내서 정말 이번에 핵 폐기를 완벽하게 하면 대북 경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온다면 북한도 이 의심을 거둬줄 수가 있다. 그래서 대북 특사를 파견해서 대북 문제에 대한 한 목소리를 내겠다. 네. 이것을 가지고 모순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인식은 전 굉장히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고요. 자.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정말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을 보게 되면 도입을 할 때 경제 파탄에 대한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네. 문제를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될 대국민 사과를 우리가 하겠습니다라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7가지를 제안하면서 이제 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나가자. 대한정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의 경륜을 보여준 저는 원숙한 연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자. 자꾸만 내용 전체를 폄하하고 헌법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민주당이 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무슨 자격지심 때문에 이렇게까지 흥분을 해서 또 하나 있습니다. 제1야당의 자, 원내대표의 오늘 이것만 연설을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30분간 네. 막고 하나만 더 방해하고 하고 끝낼게요.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왜 지금 역대 대표 연설을 이렇게 방해하고 이게 멈춘 적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 민주당 있습니다. 그것부터 성숙해져야 된다는 자, 생각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이 오만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민주당과의 그러한 대립각의 차원을 넘어서 아까 제가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또 민주평화당의 반응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오로지 지금 뭐 30% 지지율을 찍었다고 그래가지고 30% 국민들을 위한 지금 오늘 선동을 하신 겁니다. 더더군다나 참으로 이것은 제가 민망하고 오히려 민주당의 반응을 봤으면 마지막 대목에서는 그 연설문상의 그 표현은 지울 수도 있었는데 지우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표현했습니다. 뭐 정말로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대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은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남방 외교를 통해서 국내를 지금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말 뭐 이런 표현도 쓰기 뭐 합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런 네. 점에서 저는 네. 이것은 정말 아니요. 문제도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제1야당 원내대표의 연설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지적하고 비판하고 안보 문제, 경제 문제는 대한민국 근간을 축입니다. 이 부분에서 비판은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청할 자세가 안 돼 있는 민주당의 오만이라고 보는 겁니다. 오죽하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인내하고 들으라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바미당하고 정의당하고 민평당 얘기하는데요.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요 정말 선거법이라는 담역적 미끼를 이 힘없는 야3당에 내밀고 지금 합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저희 장관님. 정당을 네. 갖다가 지금 비판하는 건데 그에 개의치 않습니다. 정말로 민주당은 성숙한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야당의 어떠한 비판이라도 그 당시에 경청할 줄 아는 성숙함 저는 그것이 절실한 민주당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자, 하나만 더 그만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원장 앵커님 하나만 더.
탐욕적 미끼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민평당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렇게 모욕하시면 안 돼요. 그럼 네, 그 정당들은 알겠습니다. 이성이 자, 없는 그럼 정당입니까? 얘기해요. 탐욕적 미끼를 덥석 받아 안을 지나치게 그러한 가야 정당이라고 됩니다. 하는 잘못이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의 탐욕적 바라는 미끼라는 토론은 아닌 것 말, 같아요. 탐욕적 네. 미끼라는 또 말을 하나만 더. 저는 정치개혁TV의 간사로서 이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만 이 더 선거법 하겠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야3당이 저렇게 단결하고 민주당이 자기네들이 꼭 해야 될 자, 그러한 법안들을 네. 패스트트랙을 태우기 위한 그 전략을 그 이야기 야합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야합을 네. 정치개혁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야당 시절 박근혜 대통령하고 귀태라 그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명박방명이라 그랬어요. 그러한 저주의 단어들을 쓴 게 민주당입니다.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지금 네. 자, 외신의 잠깐만요. 제가 외신의 자, 그만 보도를 맞추고 인용한 끝내- 예.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 삼는 이렇게 네, 옹졸한 의원님. 민주당이 집권 여당입니까? 자, 그만하겠습니다. 과거 민주당의 의원들이 짧게요. 지난 정부 네. 때 했던 문제의 발언을 비유합디다. 그런데 민주당의 원내대표와 당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까? 제가 반문합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치면 자, 의원 그렇게 일반으로 의원 일반으로 그렇게 확대하지 이게 말고 원내대표 연설이기 때문에 네. 안 되고 얘기하는데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고요. 네. 당의 대변인의 논평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당 대변인 논평이 의원님. 당 대표의 생각 아닙니까? 원내대표 자, 생각 국민들이 아닙니까? 보고 계시니까요. 그것을 딱 잘라가지고 야, 제가 원내대표 오늘- 대표 연설은 안 되고 오늘 문희상 대변인 논평에서 국회의장의 되고 어려움을 그렇게 알겠네요, 얘기하는 제가. 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민주당도 네, 의원님. 정말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마음을 가져야 말씀하신 됩니다. 선거구제 개편 관련해서 오늘 해프닝으로 여야 협의가 더 어려워져 보이는데 사실은 그전에도 어려웠습니다. 선거구제 개편 관련해서 특히 비례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늘릴 것이냐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자, 의원 정적수도 줄이자 이런 안을 내놨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번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해 왔습니다. 지역주의를 해결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10%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는 개파 보수 간의 밀실 공천과 밥그릇 나눠 먹기로 전락하기 일쑤입니다. 과감한 개혁을 통해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꿉시다. 패스트 트랙은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왜 없애야 합니까? 자, 이거는요. 저희들이 작년에 한 5당 원내대표 합의문을 근거해서 선택을 요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각제를 받아라는 겁니다.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겠다고 하면 대통령 중심제의 교과서적인 선거법인 의회 구성인 지금의 소선거를 유지하자. 그래서 현행법인데 현행법을 개혁을 하자니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개혁 아니냐. 네. 그렇다면 국회의원을 줄이는 10%를 줄여서 270석으로 하고 우리 국민들은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만드는 것보다 내 손으로 국회의원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지역구를 조정해서 국회의원 수를 10%로 줄이는 두 개 중에 네. 양자택일을 하라는 겁니다. 5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동시에 권력구조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기개혁을 통해서 연동형 전 세계적으로 수용 가능한 연동형 문제는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걸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물꼬를 틀라.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제를 유지하겠다는 생각뿐이 아니니까 대통령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거는 현행이 맞다. 현행 네. 중에서도 국회의원을 줄이는 게 맞다. 이런 가지. 선택을 얘기하는 자,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개특위 간사시니까 아마 당사자 본인일 겁니다. 충분히 이해는 돼요. 자, 지금 소수 정당들이 얘기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1당, 2당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손해를 끼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수를 들어 환영할 수는 없는 현실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두 가지 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통령제와 친할 수 없다라는 것은 잘못된 그 인식에 기초하는 거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제외하고는 순수 대통령제를 취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순수 대통령제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비례대표제가 있어 왔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제시를 한 바 있고 네. 민주당의 원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얼마든지 협상 가능합니다. 문제는 역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시행되고 있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고 그랬습니다. 완전 폐지. 이 얘기는 완전히 민주당은 물론이고 다른 소수정당, 민평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모든 당과의 일체의 협상과 논의를 하지 않고 오로지 나홀로 독선적으로 지금 오만하게 가겠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그것은 국회를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얘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변형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니 그것이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소수 야당들을 설득해가면서 평등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네. 오래된 지향이고 국민들이 동의하는 겁니다. 자, 아니, 근데요, 잠깐, 요거는 좀 제가 구도를 보면 장 의원님. 아니, 제가 요거는 좀 제가 네. 반론을 좀 해야 되는 게, 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러니까 이 논의를 하면서 권력구조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권력구조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데 대한 화답이 민주당에서 있어야 됩니다. 야 3당도 그럼 이쯤 되면 권력구조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오로지 선거구제 개편만 하자는 거 아닙니까? 자, 그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자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사표를 막자. 국민들이 주는 만큼 권력을 네. 갖자는 거 아닙니까? 비례성이죠. 그런데 그렇죠. 비례성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이 어디 권력입니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만큼 사표가 많은 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와 내각제의 취지는 한 세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에서 대통령 선거 때는 48%, 심지어는 48%의 국민의 표가 사표가 되고 51%, 2%만은 대통령이 정말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이 사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왜 의회만 국민들의 그 지지만큼 권력을 가져야 됩니까?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대결 구도 정치를 종식하고 상생과 협력의 생산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각제와 연동형 비례대표가 맞다. 그래서 함께 하기로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사인이 돼 있습니다. 이거 지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귀를 못 자. 알아들으시면 제 보세요. 그렇게 따진다면 대통령 선출을 하는 데 있어서 사표를 얘기하는 것은 참 헌법적으로 왜요? 가장 큰 권력 아닙니까? 아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는 마치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하면은 단 한 표라도 대통령 그 1등이 나오면 그분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제2 대통령 아니죠. 들어보세요. 아니죠. 그거는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아니, 대통령의 잠깐만 권력 들어보세요. 일부를 네. 의회로 마저 바꿔야 들어보세요.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2대통령, 제3대통령, 제4대통령을 만들 수는 없는 그거는 거예요. 자, 두 논리적 번째. 비약이죠. 자, 들어보세요. 사표가 많기 때문에 그 사표만큼 대통령의 권력을 어느 정도 제어해서 의회로 대통령의 권력을 가져오자. 권력 분점을 자. 해야 된다. 그래야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가 지난 지방선거 때 대통령제를 포함해서 권력구조를 포함해서 지방분권과 여러 가지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개헌을 얘기할 때는 반대했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동안 좀 소극적인 그런 느낌이 있다가 야3 소수당 정당의 주장이 납득이 있는 얘기고 그래도 비교적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비례성과 평등성의 원칙에 맞기 때문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응해서 비로소 연동형 비례대표제든 그것이 어떤 조금 변형된 의미의 비례대표제든 그렇게 뭔가 되려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개헌을 하자.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좋습니다. 저는 만약 그것이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를 반대하는 유일한 이유라면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은 연동형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원포인트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죠. 권력 분점입니다. 권력 분점이면 그 그렇습니다. 내용이 나와 있죠. 나와 있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합니까? 아니요. 그럼 연동형 비례대표는 국민들이 지지합니까? 지지하죠. 어떻게 지지합니까? 연동형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국민들이 지지하지 그래서-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례대표를 늘리는 건 국민이 잠깐만요. 지지합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결국은 자유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는 관점이나 개헌 중에서 특히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개헌 문제를 보는 관점이나 전부 네. 다 자유한국당의 유리한 입장으로 정파적인 입장으로 접근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국회 의석수가 국민을 대표하잖아요. 국민을 대표하는데 민주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자, 그리고 정의당이 자, 이거 좀 이 부분에 시간을- 대해서 네, 시간을 조금만 좀 합의를 하고 배정해 있어요. 주십시오. 그리고 근데요. 전체 297석 근데요, 중에 저는 잠깐만요. 네. 전체 297석 중에 100 시간이 없어서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이 사당이 갖고 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요, 네, 장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요,
민주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가지고 패스트트랙까지 간다? 저는 심각한 정략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이 바라는 네. 10개의 법안을 패스트로 태우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미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야3당은 자신들이 차기 총선에 생존을 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의 목숨을 걸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네. 야합을 통해서 이 야합을 정치개혁으로 포장을 해서 패스트로 태우는 거거든요. 세상에 선거라는 게임의 룰을 가지고 숫자로 밀어붙여가지고 제1야당을 논의해서 배제하고 그 룰을 통해서 총선을 치르자고요? 이런 오만한 방상이 어디 있습니까? 네, 자, 시간 마무리를 해야 예를 합니다. 들어서 네. 저 국정원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법안이 없다 그래도 패스트트랙 태우겠습니까? 자, 그런 정략을 쉬어가는 이런 의미에서라도 야합을 이정미 제발 정치개혁으로 정의당 포장하는 그런 모습은 네, 보이면 안 알겠습니다. 됩니다. 쉬어가는 국민들이 의미에서 많이 요거 듣고 마지막 마무리하시죠. 요거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왜 바른미래당조차도 그 지지를 못 얻습니까? 무슨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 지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바른미래당은 지금 20대, 21대 총선에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아니죠.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죠. 생존이란 문제는 자, 국회의원이나 자, 국회 지금- 정당에서는 지금 얘기한 지극히 연동형 당연한 비례대표제로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그렇다고 하면요. 20대 총선 시뮬레이션 그렇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이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이요. 80석을 가져갑니다. 그렇다고 그런 자유한국당이- 시뮬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은 하는 생존을 겁니다. 걱정 안 자, 해요? 자, 여기까지 그렇다면 하겠습니다. 권력구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안 하겠다면 왜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도장을 찍었습니까? 권력구조 개편 논의하면 제가 보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 하자는 겁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자. 결국은 자유한국당도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뭘 살아남습니까? 또 하나 마지막.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개혁법안,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부, 자치법, 경찰제 등등의 개혁적 법안을 오죽했으면 패스트트랙으로 그거를 개혁법안으로 것을 얘기하는 논의하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입니다. 예? 그거를 오늘 왜 사사건건 개혁법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반대를 하고 무슨 국민의 사사건건을 얘기합니까? 85%가 지지하는 공천을 왜 네, 반대합니까? 그러면 지금 그럼 대통령 그거 지지율이 찬성해가지고 대통령의 분리를 하면 되는 거 국정평가가 아니에요? 부정이 예. 높아지면 어떻게 의원님. 생각하십니까? 자, 의원님. 데스크로스가 난 거에 박 대해서 의원님. 심각하게 자, 생각해 진행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저 마지막에 저희 프로그램을 두 번이나 언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패스트트랙 가는 겁니까? 오죽했으면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아니, 저 그리고- 명분은 충분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갑니까 안 갑니까? 아니 가도록 노력을 하는 아니 것이 저희 당의 오죽하면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 입장입니다. 속에서 예. 선거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태우겠다는 그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게 30%만을 만약에 위한 이러한 정치를 하지 선거라는 마세요. 게임의 예. 룰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로 밀어붙인다? 과연 이것이 정치개혁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아니, 만약에 선거라는 패스트트랙 룰을 하면- 갖다가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게 이게 정치개혁입니까? 자. 정말 이거는 포장입니다. 아니, 만약에 패스트트랙 가면 진짜 의원이 사퇴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의 의원직 사퇴 박범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동의 안 해주는데 어디 의원직 사퇴를 네, 합니까? 저 의원직 사퇴도 가능한 얘기를 해야죠.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얘기를 가지고 왜 지금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21대 총선을 민주당과 야3당이 야합한 선거의 룰로 총선을 치러야 됩니까? 장 의원님, 박 의원님, 자, 오늘은 워낙 민감한 주제고 또 오전에 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가급적 개입 안 했는데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하시면 정말 어렵습니다. 뭐 저희들은 좀, 또- 프로그램 일정도 생각해 주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또 네. 아주 그냥 잘 해주실 거죠? 글쎄요. 네, 웃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요. 박범계, 장재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